얘야, 우리 엄마 발목 삐셨대. 당장 병원 가서 병수발 좀 들고 가는 길에 사골국 뽀얗게 우러나게 푹 고아서 가져다 드려. 그게 며느리 된 도리지. 내 앞에서 당당하게 떠드는 남편을 보며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친정엄마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66일이나 누워 계실 때 그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고 심지어 간병인 쓰는 돈조차 낭비라며 아까워했던 인간이다. 이제 자기 엄마 차례가 되니 효도를 운운해?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아주 가볍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것은 이 구역질나는 결혼 생활의 숨통을 끊어놓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시퍼런 불빛이 핏발선 내 두 눈을 날카롭게 찔렀다. 은행에서 온 카드 결제 알림 방향이었다. 오랜 간병으로 마비된 뇌가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손가락은 느릿느릿 화면을 밀어 잠금을 풀었다. 첫 번째 문자에는 1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결제처는 경기도 가평의 최고급 캠핑용품점. 수면 부족으로 미친 듯이 뛰대던 심장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연달아징하는 진동이 울렸다.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3만 원의 장소는 강원도의 한 한우 전문 고깃집이었다. 불과 5분 전 담당 주치의는 나를 조용히 면담실로 불러 무거운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의 간성 혼수 수치가 올라가고 있으니 오늘 밤이 반드시 넘겨야 할 무서운 고비가 될 거라고.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자판기 믹스커피 종이컵을 쥐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은 너무 세게 쥔 탓에 허옇게 질려 있었다. 예전의 나라면 당장 김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장모가 생사를 오가는 마당에 캠핑하러 갈 정신이 있냐고 소리를 빽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화면에 떠있는 그 끔찍한 숫자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마치 내 혈관에서 180만 밀리리터의 피를 고스란히 뽑아낸 것만 같았다. 박지은 보호자님. 중환자실 면회 시간입니다. 간호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얼음송곳처럼 복도의 정막을 깼다. 나는 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딱딱하게 굳은 두 뺨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비볐다. 피부가 화끈거릴 때까지 문지르고 나서야 길게 심호흡을 한 뒤 묵직한 중환자실 격리구역 문을 밀고 들어갔다. 독한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죽음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곳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보낸 지 벌써 66일째였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유령처럼 중환자실과 보호자 대기실 사이를 떠돌았다. 약사인 나는 저 투명한 튜브들을 타고 흐르는 약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 병상에 누워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만큼 피골이 상접하고 피부가 샛노랗게 뜬 여인이 지금 어떤 생지옥을 겪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았다. 어머니의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관이 꽂혀 있었고 인공호흡기는 규칙적이고도 탁한 소리를 내며 씩씩거렸다. 나는 침대 옆 딱딱한 보조의자에 앉아 바늘 자국으로 새파랗게 멍든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다. 예전에는 늘 주방 세제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따스한 손이었는데 지금은 쩍쩍 갈라진 마른 나무 껍질처럼 생기가 없고 차디찼다. 엄마, 나야. 지은이. 나는 어머니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속삭였다. 모래알을 삼키는 것처럼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무심한 환자 감시 장치 모니터 위로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초록색 파동만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주머니 속 폰이 또다시 징 울렸다. 안 보려고 했지만 절망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중독성이 나를 부추겨 기어이 폰을 꺼내게 만들었다. 남편 김민재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여보, 병원은 병균도 많고 공기도 안 좋잖아. 나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장모님한테 옮길까 봐 도저히 못 가겠어. 게다가 연말 인사고가 때문에 실적 챙기느라 회사 일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알지. 내가 이렇게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는 것도
다 우리 이세 가질 준비하는 거잖아. 거기서 고생이 많네. 밥은 제때 잘 챙겨 먹고 해. 토악질이 나올 만큼 위선적인 문장을 읽어 내려가며 나는 순식간에 속이 확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병균. 이세 준비. 불과 몇 분 전에 지 가족 카드 부가 카드로 최고급 텐트와 2인분짜리 툭불 한우를 죽어라 긁어댄 새끼가.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결혼식 날 수많은 하객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장모님을 내 친어머니처럼 평생 모시겠다고 맹세하던 김민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놈이 흘린 눈물이 어찌나 진짜 같았던지 명색이 똑똑하다는 나조차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 사기꾼 새끼. 나는 허공을 향해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갑자기 위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 끝 화장실 변기를 부여안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빈속이라 나오는 건 쓴 쇳물 같은 위액뿐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웬 처녀 귀신 같았다. 며칠을 못 감아 떡진 머리카락은 두피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파였으며 광대뼈만 흉측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예전에는 동네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꼬박꼬박 틴트를 바르며 세련된 모습을 잃지 않으려 했던 박지은이 맞나 싶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음장 같은 찬물을 얼굴에 마구 끼얹었다. 결혼 초반이었다면 나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단 10분만이라도 좋으니 엄마 얼굴 좀 보고 가라고 애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옆에 없는 남편을 위해 온갖 돌려 막기식 핑계를 지어냈을 것이다. 우리 남편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원래 병원 냄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그래. 하면서. 하지만 지금 무기력한 늪처럼 죽어버린 거울 속 내 눈을 보며 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어떤 사람의 악독함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저 철저하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김민재에게 있어 저 생지옥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곧 죽어 없어질 성가신 짐덩어리일 뿐이다. 주말 캠핑의 단꿈과 기분을 족같게 만드는 더럽게 눈치 없는 장모일 뿐인 거다. 나는 얼굴의 물기를 거칠게 닦아내고 스마트폰을 열었다. 놈의 헛소리에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음성 녹음 폴더를 열었다. 2달 전 내가 우연히 녹음하게 된 파일이었다. 그날 나는 병원으로 가져갈 짐을 챙기고 있었고 김민재는 베란다에서 자기 친구와 통화 중이었다. 아 씨발, 존나 짜증나게. 그 늙은이는 왜 아직도 안 죽고 버티는 거야?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만 몇십만 원인데 그 돈 아꼈으면 우리 아주 넓은 평수로 번듯한 전세 갈아타고도 남았겠다. 지은이 그 멍청한 년도 그래? 차까지 팔아서 사람 살리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대체 말이 통해야 말이지. 녹음 파일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만큼 또렷했고 날이 서 있었으며 한치의 악의도 숨기지 않고 있었다. 그때 나는 왜 당장 베란다로 뛰쳐나가 저 새끼의 입을 찢어버리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홧김에 내뱉은 헛소리일 거라는 미련한 환상을 한 구석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오늘 날아온 180만 원짜리 캠핑용품 결제 문자는 내 안에 남은 마지막 한 줌의 연민마저 산산조각 냈다. 나는 녹음 앱을 끄고 모바일 뱅킹 송금 화면을 켰다. 원래라면 우리 부부 공동통장으로 이체하려고 했던 내 연말 보너스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엄지손가락이 이체하기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1초, 2초. 나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화면을 빠져나온 뒤 연락처에 저장만 해두고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맞으시죠?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해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증거 있습니다. 불륜 정황뿐만 아니라 자산을 빼돌린 증거도 확실하게 쥐고 있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화장실 창문 너머로 잿빛이 감도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초겨울의 칼바람이 바싹 마른 낙엽을 공중으로 거칠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김민재, 너의 그 마지막 캠핑, 뼈가 시리도록 마음껏 즐겨. 내가 신나게 놀고 돌아왔을 때 너의 진짜 지옥이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하늘에서는 사람 기분을 몹시도 더럽게 만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간 이식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수술 후 찾아온 거부 반응이 피말리게 어머니를 괴롭혀 뼈만 앙상하게 남겨놓았다. 내가 낑낑거리며 휠체어를 접어 택시 트렁크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 하자 기사 아저씨가 내 어설픈 꼴을 보시더니 쯧쯧 혀를 차며 내려서 거들어 주셨다. 아니 대개 바깥 양반은 어디다 두고 여자 혼자 이 무거운 걸 들고 그래요. 기사 아저씨가 무심결에 핀잔 섞인 한마디를 던지셨다. 안전벨트를 매던 내 손이 순간 멈칫했다. 나는 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죽었어요. 아이고 참말로 죄송하게 됐구만. 한창 젊은 나이에 일찍도 아저씨는 몹시 당황하며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창밖으로 휙휙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내 입가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다. 그래, 내 마음속에서 그 인간은 이미 되진 지 오래다. 내가 막 택시에 올라타려던 찰나 병원 정문에서 한 가족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대충 김민재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등에 척 업고 있었다. 노모의 연세는 우리 어머니와 엇비슷해 보였다. 남자는 안정감 있게 어머니를 업고 성큼성큼 걸으면서도 곁에 있는 아내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엄마 생각보다 깃털처럼 가볍네. 집에 가면 몸보신 좀 든든하게 시켜드려야겠어. 남편 옆에서 조심조심 우산을 씌워주며 비를 막아주는 아내의 얼굴에는 험난한 폭풍우를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사선으로 내리꽂히는 진눈깨비가 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김서린 차창 너머로 뒷좌석에 웅크린 채 골아떨어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두꺼운 패딩 속에 파묻힌 모습이 마치 삐쩍 마른 어린아이 같았다. 그 지옥 같았던 66일 동안 김민재는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맹세코 단 한 번도. 그 흔한 영상 통화조차 단 한 통 걸어오지 않았다. 기사님, 좀 빨리 가주세요. 나는 시선을 거두었다. 목소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빌어먹을 전셋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텅 빈 복도에 도어록 번호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문이 열렸다. 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현관 센서 등만 윙 켜졌다. 공기 중에는 쿰쿰하고 불쾌한 곰팡내 같은 것이 짙게 깔려 있었다. 창문을 열지 않아 묵은 공기에 며칠째 이어지는 끈적한 겨울비의 습기가 뒤엉킨 냄새였다. 현관 바닥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남성용 등산화 몇 켤레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다. 김민재가 캠핑 다녀와서 발로 대충 틱틱 벗어 던져둔 흔적이었다. 나는 작은 방에 어머니를 편안하게 눕히고 조심스럽게 약을 챙겨 먹인 뒤 깊이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왔다. 갈증이 나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보니 정수기 필터 교체 알람에 시뻘건 불이 떡하니 들어와 있었다. 필터를 교체할 시기가 한참 지났다는 뜻이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안은 텅텅 비어 있었고 마시다 남은 캔 맥주 몇 개와 하얗게 곰팡이가 핀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다. 내가 집을 비운 2달 후 그게 바로 이 인간이 처 살아온 꼬라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라는 공짜 가정부가 사라진 뒤 비로소 드러난 놈의 진짜 본 모습일 테니까. 나는 찬물을 한 컵 꽉 채워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수직 낙하하자 순간적으로 몸이 부르르 떨렸지만 덕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펄펄 끓던 짐승 같은 불길은 완벽하게 싸늘해졌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우두커니 앉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도살인 사냥꾼처럼 이 집구석을 꼼꼼하게 훑어보았다. 싸구려 전셋집 특유의 누렇게 뜬 벽지. 일산 외곽에 있는 이 투룸 전세라도 얻어보려고 나는 직장 생활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적금을 깨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쏟아부었다. 반면 김민재는 어땠나? 놈이 들고 온 거라곤 지금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75인치 대형 TV와 이빨은 혓바닥 하나뿐이었다. 지은아, 어차피 우리 부부면 한 몸이나 다름없잖아.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
전세계약서에 누구 이름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당시 놈은 이렇게 씨부렸었다. 그리고 상등신 같은 나는 그놈의 알량하고 쪼잔한 자존심 지켜주겠답시고 기어이 공동명의로 놈의 이름을 올리고야 말았다. 폰 화면이 다시 번쩍였다. 번호가 낯설었지만 나는 그게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다. 시어머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생사를 오가며 입원해 계시는 내내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오늘 퇴원했다는 소식을 귀신같이 주워듣고 불이 나게 전화질을 해대는 그 이기적인 노인네. 나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님. 내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차분했고 심지어 깍듯한 예의마저 갖추고 있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뼛속 깊이 각인된 조건 반사다. 속으로는 쌍욕을 곱씹으면서도 입으로는 싹싹한 최상급 존댓말이 튀어나오니까. 아이고, 지은아. 사돈어른 오늘 퇴원하셨다며? 아이고, 참말로 천만다행이다. 예. 시어머니 특유의 앙칼지고 날카로운 쇳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다. 배경음으로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주말 연속극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이제 퇴원하셨으니 너도 빨리 마음 잡고 집안 살림 챙기며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민재가 요새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못 차려 먹어서 아주 살이 쪽 빠졌더라. 명색이 아내 된 도리로 남편을 내팽개쳐 두면 쓰겠니? 원래 남자는 집안의 하늘이야. 하늘이 무너지면 내 팔자는 오죽하겠어. 나는 폰을 귀에서 스피커폰 켜듯 멀찍이 떼어놓고 표정 하나 안 바뀐 채 노인네의 훈계를 감상했다. 아참,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교회 바자회 행사가 있잖니. 내가 잡채 한 50인분 넉넉히 무쳐오고 부침개도 예쁘게 붙여서 일찌감치 와라. 저번처럼 동네 반찬가게 거 대충 사오지 말고. 정성 빠진 음식은 예수님도 노여워하신다. 알겠지? 50인분. 중환자실에서 피 말리는 간병을 마치고 갓 돌아온 며느리더러 당장 주기에 쓸 50인분짜리 잡채를 해오라는구나. 어머님, 나는 노인네의 말을 단박에 끊었다. 내 목소리엔 감정의 조각조차 묻어나지 않았다. 저 이번 주 일요일에 안 갑니다. 전화 너머로 약 2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직후 고막을 찢을 듯한 앙칼진 비명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안 온다고? 너 지금 돌았니? 교회에서 덕 쌓고 봉사하는 신성한 일에? 저 많이 피곤해요, 어머님. 좀 쉬어야겠습니다. 나는 내뱉듯 한마디를 던지고 그대로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내 귀에서 먼저 끊어버린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쫄아서가 아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 맛보는 이질적인 짜릿함과 쾌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걸론 어림도 없다. 이따위 소심한 반항쯤은 그 인간들이 내게 모멸감을 안겨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솜털 하나 건드린 수준에도 못 미친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김민재의 등산화를 발로 뻥 걷어차서 신발장 구석으로 패대기 쳐버렸다. 김민재, 내가 그렇게 캠핑을 좋아한다지? 기대해. 조만간 텐트에서 평생 썩어 문드러질 만큼 넘치는 시간을 선물해 줄 테니까. 2달이라는 시간은 계절을 늦가을에서 매서운 한겨울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밑으로 곤두박질 쳤고 도로 위의 잔눈들은 자동차 바퀴에 짓눌려 시커먼 블랙아이스로 끔찍하게 굳어버렸다. 내 일상은 겉보기엔 다시 잠잠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어머니의 건강 수치도 서서히 정상을 회복하고 있었고 나는 다시 근무하던 약국으로 정상 출근했다.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다양한 환자들을 응대하며 능숙하게 처방전을 훑고 약을 조제하며 복약 지도를 했다. 김민재 놈은 내게서 일어난 폭풍전야 같은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놈 뇌 구조상 내 짧은 반항은 그저 간병 스트레스로 피곤해서 부리는 생떼 정도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내가 이혼하자는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니 놈은 내가 다시 예전에 그 순종적이고 말고 잘 알아듣는 만만한 박지은으로 돌아왔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 오히려 놈은 한술 더 떴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놈은 여전히 소파에 대자로 뻗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상전 노릇을 했다. 양말은 허물벗듯 거실 바닥에 팽개쳐 두었고 국물까지 핥아먹은 컵라면 용기는 며칠째 싱크대에서 썩은 내가 났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놈의 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뒷바라지하지도 않았고 잔소리를 퍼부으며 억지로 설거지를 대신 해주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팔짱을 낀 채 벌레 보듯 차갑게 관망할 뿐이었다. 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거머리 같은 놈과 그놈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 집구석 전체를 한 방의 나락으로 쳐넣을 치명적인 계기를. 그 기회는 어느 화요일 오후에 벼락처럼 찾아왔다. 약국에서 새로 입고된 감기약 박스를 분주하게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호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나는 끼고 있던 라텍스 장갑을 아주 느릿느릿 벗어 던지고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넘겼다. 지은아, 큰일 났어. 아주 대형 사고 났어. 김민재의 목소리는 세상이라도 무너진 듯 다급했고 지레 겁먹고 질질 짜는 듯한 쇳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엄마가 교회 계단에서 넘어지셨대.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실려가고 있어. 너 빨리 튀어와. 당장 빙원 와. 내 심장 박동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평온했다. 어느 병원인데 나는 얼굴과 어깨 사이에 스마트폰을 끼운 채 남은 약 상자들을 매대에 착착 오아 열을 맞춰 진열하며 건조하게 물었다. 성모병원 응급실. 너네 직장 바로 코앞이잖아. 지금 당장 연차 내고 뛰어와. 나도 지금 택시 타고 날아가는 중이니까. 전화를 뚝 끊은 뒤 나는 당장 반차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퇴근 전 뒷정리를 아주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탈의실로 들어가 하얀 가운을 벗었다. 전면 거울을 보며 화장품 파우치를 열고 화장까지 한 번 더 섬세하게 고쳤다. 혈색이 돌아 보이게 연한 립스틱도 예쁘게 덧발랐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아주 느릿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약국을 나섰고 심지어 가다 말고 길모퉁이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캔 커피 한 개를 사서 홀짝거리는 여유까지 부렸다. 내가 성모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놈의 전화를 받고 벌써 40분이나 꼬박 지난 후였다. 응급실 자동문 근처에 다가가기도 전부터 안쪽에서 나오는 김민재 특유의 그 쩌렁쩌렁한 진상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 의사 양반. 당신들 이거 의료사고로 고발당하고 싶어? 우리 엄마가 지금 뼈가 부러져서 중내산에 하는데 왜 입원을 안 시켜줘? 당장 입원시켜. 당장 제일 좋은 VIP 특실 내오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조용히 다가가니 시어머니가 환자용 간이 침대에 엉거주춤 걸터앉아 오른쪽 발목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노인네는 그 발목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며 곡소리를 뽑아내고 있었다. 발목이 다친 게 아니라 마치 목뼈라도 부러진 사람 같았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주님 일에 헌신하다가 이 늙은이 다리가 똑 부러졌네. 이대로 절름발이 병신이 되면 우리 민재는 어쩐... 나는 슬그머니 다가가 침대 머리맡에 걸린 응급 차트를 무심히 훑어보았다. 진단명, 우측 족관절 연부조직 염좌 및 미세 골절 소견. 흔히 말하는 그냥 살짝 삔 거다. 삐끗. 석고 깁스도 필요 없이 집구석에 얌전히 누워서 2주만 얼음찜질하면 씻은 듯 낫는 그 빌어먹을 염좌. 우리 친정엄마는 간경화 말기로 생사를 넘나드는 대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었었는데 그거랑 참 훌륭하게 비교되는 위급 상황이로군. 박지은. 너희씨 여태 어디 처박혀 있다가 이제 기어와. 나를 발견한 김민재가 황소처럼 돌진해왔다. 놈은 다짜고짜 내 손목을 꽉 틀어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만큼 무식한 아귀 힘이었다. 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넥타이는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다. 지 엄마 다친 거엔 혼비백산에서 저 지랄 발광을 하는구나. 우리 엄마 입원했을 때 감기 기운 타령하며 코빼기도 안 비쳤던 그 역겨운 놈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효자나셨다. 나는 놈의 손을 거칠게 확 부리치고 욱신거리는 손목을 매만졌다.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놈을 향했다. 근무 중이었잖아. 오는 길에 차도 좀 막혔고. 1. 지금 시어머니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일이 손에 잡혀
김민재는 마치 상종 못할 괴물이라도 보는 양 눈가를 희번득거렸다. 빨리 원무과 가서 이번 수속 밟아. 제일 비싸고 조용한 특실로 잡아. 우리 엄마 연세에 시끄러운 다인실에서 어떻게 버티셔. 나는 병상에 앉아 곁눈질로 힐끗 내 눈치를 살피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내가 온 걸 확인한 노인네의 엄살 섞인 신음소리는 볼륨을 한층 더 높였다. 아악 지은아, 애미 다리가 아주 톱으로 썰어내는 것처럼 아프다.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거북이 걸음으로 오냐. 주변의 간호사들과 대기석의 환자들이 질린 표정으로 우릴 향해 따가운 눈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나는 길게 심호흡을 하며 식도를 타고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꾹 내리눌렀다. 의사 선생님이 입원 필요 없대. 집에 가서 약 먹고 푹 쉬면 금방 낫는데. 나는 건조한 톤으로 팩트만을 전달했다. 내가 입원하라면 하는 거야. 김민재가 내 얼굴에 침방울을 튀기며 고래고래 으름장을 놓았다. 병원비는 내가 낼 테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내? 개소리하네. 내 놈 마이너스 통장 한도 바닥난 지 오랜데. 내 그 알량한 연봉 보너스는 이미 최고급 텐트 쪼가리랑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장으로 싹 다 날아갔으면서 대체 무슨 돈으로? 결국 내 가족 카드 들이밀면서 긁으라는 속셈이면서. 그래, 내 맘대로 해, 입원해. 나는 되받아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했다. 심지어 입가에 묘한 미소까지 살짝 가미했다. 그래, 입원해라. 아주 뼈가 삭을 때까지 죽치고 누워있어라. 1인 특실 병실료 하루 50만 원 을땡큐지. 그 영수증 꼬박꼬박 모아서 가정법원에 내밀 확실한 쐐기포가 될 테니까. 지 엄마 병원 특실에는 수백만 원을 펑펑 낭비하면서 장모 병원비에는 단돈 10원도 내놓지 않은 아주 악질적인 남편이라는 완벽한 증거물.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본인 소원대로 넓고 쾌적한 1인 VIP 특실에 떡하니 둥지를 틀었다. 특실답게 전용 욕실에 벽걸이 대형 TV, 심지어 보호자가 편히 쉴 수 있는 가죽 소파까지 딸린 룸이었다. 김민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독한 효자처럼 병실을 쏘다니며 사과를 깎아 대령하고 따뜻한 물을 떠다 바치고 다리 마사지까지 주물러대며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병실 구석에 선 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철저한 방관자로 그 촌극을 지켜보았다. 지은아, 시어머니 수발을 끝낸 김민재가 휙 돌아서며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다는 듯 오만한 명령조로 나를 호명했다. 오늘 밤엔 내가 여기서 밤새며 간병해라. 엄마 잠자리 바뀌면 예민하셔서 통 주무시질 못해. 아, 그리고 이 병원 밥 너무 싱겁고 맛없어서 우리 엄마 입맛에 통 안 맞으니까 내일 아침에 너 일찍 집에 뛰어가서 한우 사골국 진하게 끓여서 병원으로 모셔와. 명심해라. 시장에서 파는 대충 끓인 거 말고. 최상급 한우 사골뼈 사다가 국물이 뽀얗고 우유빛 나게 최소 5시간은 푹 고아서 가져와야 해. 알았지? 사골국.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게 5시간을 고아서. 놈의 주둥이가 나불거리는 꼴을 멍하니 쳐다보며 나는 정확히 2달 전에 끔찍한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그때 나는 며칠 연속 밤을 새우며 중환자실 앞을 전전하다 과로와 저혈당 쇼크로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실신했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정신을 차린 직후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놈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전복죽이라도 하나만 사다 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했었다. 그 새끼가 입 밖으로 꺼낸 소리가 뭐였지? 나 지금 회식 자리라 빠지기 곤란해. 내가 스마트폰 앱 켜서 배달시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다리 멀쩡하니까 걸어가서 편의점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 먹든가.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유난스럽고 징징거리냐? 그랬던 새끼가 지금 동네 정형외과에서도 안 받아주는 단순 발목 빔 환자 하나 모시겠다고 나더러 뜬 눈으로 밤새 사고를 고을한다. 나는 내 두 손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약국에서 매일 독한 약품을 만지고 퇴근 후엔 독박 가사노동을 하느라 거칠어지고 갈라진 손끝. 그 언젠가 놈이 간장게장을 그렇게 좋아한답시고 수산시장에서 살아있는 꽃게를 사다 맨손으로 손질하다 뾰족한 게딱지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미련한 손. 하지만 이 손은 이제 2번 다시 저 추악하고 이기적인 집구석을 위해 단톨의 바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안 해.
세 글자가 내 입술을 뚫고 튀어나왔을 때 병실 아니터 공기가 쩍 갈라지며 얼어붙었다. 고급 가습기에서 하얗게 뿜어져 나오던 수증기조차 허공에서 정지된 것만 같았다. 침대에 기대 앉아 아삭아삭 사과를 씹어먹던 시어머니가 턱관절을 벌린 채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김민재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거만한 표정은 순식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으로 변했고 곧이어 핏대가 서며 모가지부터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놈은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한 발짝 성큼 다가왔다. 나는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놈의 두 눈동자를 똑바로 찔러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꽂아 넣었다. 내 말 못 알아들어? 안 한다고. 내 엄마 사골국통에 밥 말아 드시고 싶으면 내가 직접 사골 사다가 푹 고아서 바쳐. 밤새도록 옆에서 간병 수발들 놈이 필요해. 그럼 내가 연찬에서 밤새 뜬 눈으로 지켜보든가 아니면 네 카드깡 한 돈으로 비싼 간병인을 고용해. 야, 박지은. 마침내 김민재가 인내심의 한계를 끊고 폭발했다. 놈은 손을 번쩍 치켜들며 내 뺨이라도 갈길 기세로 덤벼들었지만 찰나의 순간 경찰 불릴까 봐 쫄았는지 들고 있던 과일을 깎던 칼을 병실 바닥으로 사정없이 패대기 쳤다. 챙그랑. 과도 날이 대리석 바닥에 튕기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너 진짜 미쳤어? 돌았냐? 우리 엄마야. 내 하나뿐인 시어머니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 드는 게 대한민국 하늘 아래 당연한 도리 아니야? 시어머니 드실 사골국 하나 끓이라는 게 그렇게 억울해? 그럼 이 하늘 같은 집안의 가장인 대장부가 주방에서 앞치마 둘러매고 팔아도 썰냐? 놈은 목덜미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광기 어리게 악을 썼다. 너 같은 년은 집구석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처받은 건지. 우리 엄마가 평소에 널 얼마나 친딸처럼 오냐오냐 하며 아꼈는데 내가 시댁의 은혜를 이따위로 원수로 갚아? 날 아껴? 시댁 갈 때마다 널찍한 주방 놔두고 현관 앞에서 쭈그려 앉아 부침개 500장을 혼자 뒤집게 만들고 지드른 거실 소파에 배 깔고 누워 텔레비전 보면서 배나 깎아 먹던 게 며느리 아끼는 수준이냐? 아니면 명절 때마다 장모님 안 계신 시누이가 딱하다며 내 뼈 빠지게 번 적금 깨서 시누이년 명품백 결제하게 만들며 장남 며느리 노릇 운운하던 그 가스라이팅이 아끼는 거였나? 그것도 아니면 우리 엄마가 사경을 헤맬 때 걱정하는 전화 한 통은커녕 중환자실 병원비 아깝다며 남의 엄마 목숨값으로 전세 평수 넓힐 궁리나 하던 그 악마 같은 심보가 아끼는 거였니?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내 눈동자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섬뜩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김민재, 내 말이 다 맞아. 나는 놈을 똑바로 쳐다보며 깃털처럼 고요하지만 면도날처럼 날선 어조로 읊조렸다. 내 쓰레기 같은 수준에 내가 감히 너희 집안 며느리 노릇하려니 구역질이 너무 나서 이젠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그 잘난 며느리 자리 오늘부로 사표 낼게.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등 뒤에서 길길이 날뛰며 쌍욕을 퍼붓는 놈의 짐승 같은 포효를 철저히 개무시한 채 미련 없이 병실 문을 나섰다. 이번엔 맹세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병원 정문 회전문을 밀고 나왔을 때 진눈깨비는 어느새 한방눈으로 바뀌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어깨와 캐시미어 코트 위로 내려앉은 눈송이들이 금세 차가운 얼룩으로 녹아내렸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강 변호사의 번호를 꾹꾹 눌렀다. 강 변호사님. 이제 시작해주세요. 네, 박지은 의뢰인님. 요청하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그리고 협의혼 불가 시 진행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통지서 배달은 완벽하게 세팅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에 퀵으로 자택으로 송달될 겁니다. 통화를 마친 나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겨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폐가 찢어질 듯 쓰라리고 아파왔지만 곧이어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지독한 먹구름이 단번에 씻겨나가는 듯한 극강의 카타르시스가 밀려왔다. 게임은 끝났어. 김민재.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숨통을 옥죄일 잔혹한 청산의 시간이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차분히 앉아 있었다. 내 앞 유리 탁자 위에는 빳빳하고 갈색으로 코팅된 대형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벽걸이 시계의 초침이 정확히 8시를 지나쳤다. 바깥 복도에서 쾅쾅거리는 불량배 같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신경질적이고 거칠게 도어록 비밀번호 패드를 때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벽에 부딪혀 거대한 파열음을 냈다. 김민재가 집 안으로 미친 개처럼 쳐들어왔다. 옷에는 병원 특유의 싸구려 비누 냄새와 바깥의 매서운 냉기가 섞여 진동했다. 반쯤 풀려 헐렁해진 넥타이와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통이 마치 투우장의 붉은 천을 향해 돌진하는 짐승 같았다. 야, 박지은. 너 진짜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어? 놈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내 면상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신발을 벗을 생각도 안 한 채 진흙투성이 등산화로 내가 방금 닦아놓은 거실 마루를 쾅쾅 밟으며 들어왔다. 새까만 발자국이 아주 더럽게 찍혔다. 어제 병실에서 우리 엄마 혈압 터져서 뇌출혈로 쓰러질 뻔하게 엿먹여놓고 오늘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쳐받아. 너 끝까지 갈래? 내가 평소에 좀 오냐오냐 하며 여왕 대접해주니까 내 눈깔에 뵈는 게 없지? 놈은 성큼성큼 다가와 거구로 나를 짓누를 듯 내려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팍이 씩씩대며 요동쳤다. 입 뚫렸으면 씹으려봐. 왜 꿀먹은 벙어리 행세야? 당장 짐 싸서 눈깔 깔고 나랑 병원으로 튀어가서 엄마한테 석고대죄해.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줄 알아. 나는 여전히 소파에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일어서서 놈의 발악을 상대해줄 일말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철저히 관람객 모드가 되어 놈의 슬랩스틱 코미디를 아주 평온한 눈빛으로 음미했다. 나의 섬뜩한 평정심이 오히려 놈의 불을 더 지핀 모양이었다. 놈이 씩씩대며 내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손을 뻗어 올리는 그 찰나, 내 목소리가 얼음장같이 공간을 갈랐다. 앉아. 결코 큰 목소리가 아니었건만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묵직하고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김민재는 흠칫 놀라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바보처럼 얼어붙었다. 너한테 보여줄 재밌는 게 있어? 나는 검지를 들어 탁자 위에 얌전히 놓인 두툼한 봉투를 톡톡 두드렸다. 김민재는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나와 봉투를 번갈아 째려보았다. 놈의 그 얄팍하고 썩어 빠진 뇌 구조로는 저게 내가 밤새 눈물 콧물 짜며 쓴 반성문이거나 아니면 제 엄마 병원비 댈 사죄 명목의 예금 통장쯤으로 헛다리 짚었을 것이다. 놈은 콧방귀를 핏귀더니 맞은편 1인용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곤 아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며 입가엔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를 흘렸다. 이제야 쪽수 밀리는 거 파악하셨어? 진작에 무릎 꿇고 꼬리 내렸어야지. 명심해. 이깟 얄팍한 봉투 하나로 대충 퉁치고 넘어갈 생각 꿈도 꾸지 마. 내년이 우리 엄마 침상 앞에 엎드려서 수발 들기 전까진 오만한 주둥이를 쉴 새 없이 나불거리며 놈은 거드름을 피운 채 봉투 입구를 짜증스럽게 뜯어발겼다. 놈의 뭉툭한 손이 봉투 안에서 빳빳한 A4 용지 몇 장을 끄집어냈다. 문서를 건방지게 훑어내리던 놈의 시선이 첫 장의 굵은 궁서체 제목에 박힌 순간 놈의 쇳소리는 테이프가 끊어지듯 단박에 멎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신의 올가미가 놈의 모가지를 콱 틀어막아 버린 것 같았다. 그 문서 맨 위에는 아주 선명하고 커다랗게 찍혀 있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그리고 이혼 소송 통지서. 거실 안에는 무덤 속처럼 기괴하고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로지 저렴한 소형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터 도는 소리만이 웅웅거릴 뿐이었다. 김민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했다. 문서를 쥔 두 손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파들파들 떨려대기 시작했다. 피가 거꾸로 솟아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놈의 낯작은 채 10초도 되지 않아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 새하얗게 탈색되어 버렸고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며 반병신처럼 말을 더듬었다. 이게 대체 무슨 삽소리야? 한참의 지옥 같은 정적 끝에 간신히 놈의 식도에서 긁혀나온 목소리는 아주 볼품없이 찌그러져 있었다. 나는 유리잔을 들어 얼음물을 아주 우아하게 한 모금 머금고 넘겼다. 한글 창제 원리대로 직역해.
유리잔을 탁자에 유리를 깨뜨릴 듯 달칵 내려놓으며 내 눈빛은 정육점 주인의 시퍼런 칼날이 되어 놈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내 쓰레기 같은 마인드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서 투병할 때 내가 서류상 뒤진 놈처럼 굴었던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나 역시 내 엄마가 오늘부로 호적에서 지워졌다고 치부하려고. 김민재는 채찍에 맞은 말처럼 벌떡 대가리를 쳐들었다. 놈의 두 눈동자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충격과 본능적인 공포가 가득 고여 있었다. 이 전셋집, 내가 결혼 전에 피눈물 흘리며 뼈 빠지게 모은 전 재산으로 잔금 치르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내 집이야. 전세자금 대출 계약자 명의도 실질적인 보증금 송금 내역도 100% 내 거라고. 그러니까 넌 오늘 시간부로 너랑 내 그 피 빨아먹는 빈대 같은 친정 식구들 다 아가리 다물고 이 집구석에서 미련 없이 짐 싸서 당장 방 빼. 너 지금 약 처먹었냐? 김민재는 극도의 공포감을 감추기 위해 다시금 발악하며 개거품을 물었다. 이 전셋집은 우리 공동명의 계약서 쓴 공동재산이잖아. 공동계약서에 내 이름 석자 지장 찍힌 거 똑똑히 알면서 내가 무슨 법적 근거로 이 엄동설 안에 가장을 쫓아내. 공동재산. 나는 가소롭다는 듯 경멸의 비웃음을 만개하며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마저 꺼내 놈의 찌질한 낯짝 정면으로 휙 던져버렸다. 스르르 펴진 종이는 일종의 시중은행 계좌 이체 상세 내역서였다. 그 안에는 깨알 같고 섬뜩할 만큼 정확하게 숫자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이 새끼가 불법 온라인 스포츠토토 도박장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빼돌린 자금의 흐름,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징그러운 신우이년의 통장으로 매달 꼬박꼬박 내 현금을 삥 뜯어다 바친 송금액들이 아주 다정하고 치밀하게 박혀 있어 주셨다. 총 1억 5천만 원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넓은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모아둔 적금이자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피 같은 월급이었다. 김민재,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향해 다가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굽실거리며 눈치나 보던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목숨줄을 틀어진 심판자였다. 내가 내 가족 카드로 비싼 캠핑용품 긁어댄 거, 그래, 참을 수 있어? 우리 엄마 병실 한 번 안 들여다본 것도 참아줄 수 있어? 하지만 넌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내 마지막 선을 넘었어. 나는 그 계좌 내역서를 가리키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1억 5천만 원, 내가 집안 돈을 빼돌려서 불법 도박에 쏟아부은 증거야.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늙은이는 왜 아직도 안 죽고 버티는 거야? 돈 아깝게. 그날 베란다에서 놈이 짓거리던 저주 섞인 막말이 고요한 거실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기분 나쁘게 파고들었다. 김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건 흑빛으로 변했다. 놈이 당황하며 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허우적댔지만 나는 이미 예측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너 지금 나 뒷조사했어. 놈이 길길이 날뛰며 고함을 질렀다. 이건 정당한 자기 방어야.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이 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공동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상대방은 재산의 전액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게다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로 얼룩진 놈의 두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최후의 선고를 내렸다. 게다가 나는 내 놈을 맨몸으로 집에서 쫓아낼 권리도 있지. 김민재는 척추뼈가 부러진 것처럼 소파에 힘없이 파묻혔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놈이 그토록 자랑하던 소위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알량한 자존심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나서 뼈가루조차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인간은 절대 순순히 항복하는 법이 없다. 짧은 충격이 지나간 후 놈의 두 눈에는 기어이 도끼 품은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박지은, 너 적당히 해라. 놈이 벼랑 끝에 몰린 미친 개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이혼. 그게 말처럼 쉬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내년한테 쫓겨난 거 알면 당장 목매달고 죽어버릴 양반이야. 어디 한번 시어머니 핍박해서 죽인 독한 며느리로 9시 뉴스에 대서특필 돼봐.
천하의 독불을 어떤 놈팽이가 다시 거두어줄까. 이게 바로 놈의 저열한 수법이었다. 가스라이팅을 넘어서는 비열한 여론몰이와 협박. 예전의 나라면 정말로 겁먹고 덜덜 떨었을지도 모른다. 이 좁아터진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달달 볶아 죽였다는 꼬리표는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완벽하게 끝장내기 충분하니까? 하지만 나는 예전에 그 호구 박지은이 아니었다. 나의 시선은 시궁창에서 허우적대는 더러운 시궁쥐를 내려다보듯 차가웠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나는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법원에 신청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다. 누가 더 잃을 게 많은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내 알량한 체면이 먼저 박살나는지, 내 숨통이 끊어지는지. 나는 그 갈색 대형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놈의 면상을 향해 힘껏 후려쳤다. 서류들이 거실에 흩날리며 떨어졌고 날카로운 종이 면이 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얇고 붉은 핏자국 하나를 남겼다. 꺼져. 나는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풍우를 품은 듯 묵직하고 단호했다. 김민재는 뺨을 감싸준 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놈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이 무덤처럼 고요하고 살벌한 집안에서 요란하고 경쾌한 트로트 벨소리가 몹시도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놈이 허둥지둥 전화를 받자마자 입을 떼기도 전에 스피커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곡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아이고 민재야. 간호사가 지금 우리 VIP 특실 입원비가 연체됐다면서 당장 수납 안 하면 방 빼야 한다고 난리다. 그 몹쓸 년이 아직도 병원비 결제를 안 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김민재의 안색은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놈은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다.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뭐라도 변명하며 상황을 되돌려볼 속셈인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애초에 놈에게 변명할 기회 따위 줄 생각이 없었다. 나는 몸을 휙 돌려 안방으로 걸어갔고 놈이 미쳐 입을 떼기도 전에 방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아버렸다. 문짝이 덜컹거리는 폭음은 이 역겹고 위선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에 낯짝에 날리는 매서운 따귀와도 같았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실 너머로 들려오는 김민재의 짐승 같은 폐악질과 집기를 집어던지는 파열음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나는 방문을 타고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았다.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슴이 아파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긋지긋한 구속에서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김민재 같은 족속은 구두 밑창에 들러붙은 껌딱지 같아서 쇠주걱으로 가죽을 북북 긁어내지 않으면 절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법이니까. 내 머릿속에는 아직 병원에 뻣뻣하게 누워있을 시어머니와 그 잘난 교회 바자회가 떠올랐다. 당신들 구역질나는 그 모범적이고 화목한 기독교 집안 타이틀 지키면서 남 보기 좋게 포장하는 거 좋아했지? 그럼 내가 그 정성스러운 가면극 화끈하게 도와드려야지.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일산맘 카페 앱을 실행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된 주부 커뮤니티이자 평소 시어머니가 가입해서 온갖 있는 척은 다 하며 떵떵거리던 자랑스러운 소셜 네트워크였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신들린 듯 타자를 쳐 내려갔다. 게시글의 제목은 어느 교회 모범 시어머니와 효자 아들의 참모습을 폭로합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 목숨값으로 한 도박 송금 내역과 막말 녹음 파일 포함이었다. 글쓰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업로드를 마쳤다. 게시물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을 확인하며 나는 차가운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틈으로 다가가 암막 커튼을 활짝 젖혔다. 바깥에 펑펑 쏟아지던 눈보라는 이미 멎어 있었다. 멀리 겨울밤을 밝히는 서울 시내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마치 우리의 이 비극을 훔쳐보는 수많은 눈동자들처럼 반짝였다. 내일. 동이 트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스펙터클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유리창에 어렴풋이 비친 내 모습을 응시했다. 시댁의 눈치나 보며 주눅 들어있던 등신 같은 박지은은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엽총을 거머쥐고 숨통을 끊을 준비를 마친 냉혹한 사냥꾼 하나가 서 있을 뿐. 그때 밖에서 무언가 거대한 폭발음이 났다. 놈이 자랑하던 거실에 75인치 대형 텔레비전을 바닥으로 밀쳐버린 모양이었다. 곧이어 내 방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얘야, 박지은. 당장 문 열어. 너 맘카페에다가 무슨 미친 소리 쳐 올렸어? 방금 내 친구가 맘카페에서 내 글 봤다고 전화 왔잖아. 이 미친 여편네야. 빨리 안 열어? 잠금장치가 달린 문이 거세게 흔들렸고 당장이라도 문짝이 뜯겨나갈 듯 위태로웠다. 나는 미친 듯이 떨리는 쇠 손잡이를 고요히 바라보며 침대 협탁 위에 올려두었던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집어들고 분사구에 손가락을 얹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겨 문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벌컥 방문을 열어젖혔다. 다시 한번 문을 콱 내려치려고 주먹을 치켜들고 있던 김민재는 허무하게 문이 열리자 무게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분노로 짓무른 놈의 더러운 면상이 내 10cm 앞까지 훅 다가왔다. 놈의 두 눈깔은 실핏줄이 터질 듯 시뻘거스름했고 벌름거리는 콧구멍에서는 구역질 나는 역한 소주 냄새와 찌든 담배 쩐내가 훅 끼쳐왔다. 너 완전히 미쳤구나. 거기다 대체 무슨 헛소리를 갈겨놓은 거야? 놈은 제 스마트폰 화면을 내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화면엔 일산맘카페 게시판이 띄워져 있었다. 내가 작성한 폭로글의 조회수는 그야말로 놀라운 속도로 폭등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창은 그야말로 불나방떼가 모인 듯 폭발 직전이었다. 헐, 맨날 조신한 척 코스프레 하던 김 과장네 아님? 세상에, 저 아까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저 노인네 진상 부리는 거 직관했잖아요. 며느리 피 같은 돈으로 VIP 특실에서 황태후 놀이하고 자빠졌네. 거기다 불법 도박? 재산 빼돌리기? 저런 인간은 당장 감방에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님? 저 이분들이랑 같은 교회 다니는 안수집사입니다. 설마 이 집 가족들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스마트폰을 든 김민재의 손이 덜덜 떨렸다. 끓어오르는 화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을 넘어선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체면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헛에 충만한 놈에게 이 수만 명의 아줌마들이 쏟아내는 실시간 여론의 몽둥이질은 살점이라도 뜯어먹히는 고통보다 끔찍했을 것이다. 당장 지워. 당장 그 글 내리라고 놈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스마트폰을 낚아채려 들었다. 이 글이 우리 회사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내 이번 진급은 끝장이야. 너 나 완전히 박살내려고 작정했어?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른손에 쥔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아주 차분하게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붉은 분사구를 정확히 놈의 두 눈을 향해 겨누었다. 한 발짝만 더 건너와. 당장 내 눈에 이 매운맛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줄 테니까. 나의 음성은 놀라우리만치 평온하게 가라앉아 있어 나조차도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절망의 잿더미에서 부활한 독부의 냉정함이었다. 김민재는 얼어붙었다. 붉은 분사구 주둥이와 서늘한 내 눈동자를 번갈아 응시하던 놈의 굵은 목젖이 크게 한 번 꿀떡 넘어갔다. 놈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살기 어린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 박지은은 놈이 언성만 높여도 움츠러들며 꼬리를 내렸으니까. 내가 감히 놈은 허세를 부리며 고함을 질렀지만 본능에 충실한 발은 이미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바로 그 찰나. 놈이 쥐고 있던 폰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화면에는 이 부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직속 상사였다. 김민재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기고만장하던 놈의 허세 기운은 순식간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놈은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순식간에 비굴한 아부 모드로 바뀌었다. 아이고, 부장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로 내 맘카페 글이요? 아닙니다, 부장님. 그거 완전히 오해입니다. 제 와이프가 요새 산후우울증아 아니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겨서 허위로 이상한 헛소리를 쓴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즉시 사태 수습하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놈은 보이지도 않는 스마트폰에 대고 굽실거리며 구차한 해명을 늘어놓으면서도 나를 향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시발하고 욕을 씹어뱉었다. 통화가 끊어진 후 놈은 다시 내 코끝에 삿대질하며 이빨을 빠득빠득 갈았다. 너 딱 부동 자세로 기다려. 나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우리 엄마 진정시켜놓고 바로 일산경찰서로 넘어가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할 거니까 오늘 밤 안으로 내 글 안 내리면 내일 아침에 이 집에서 아주 쫓겨나게 만들어주마. 놈은 말을 마치자마자 차 키를 낚아채고 쫓기듯 현관문 밖으로 튀어나갔다. 현관문이 다시 거칠게 닫혔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모터 소리를 조용히 감상하며 차가운 비웃음을 지었다.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겠다? 김민재, 너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여기 이 아파트, 내 집이야. 스마트폰 주차관리 앱으로 놈의 차가 단지를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즉각 열쇠 수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파트 주인인데요. 긴급 출장 오셔서 현관문 도어록 좀 새 걸로 교체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20분 뒤 푸른 유니폼을 입은 열쇠집 기사님이 도착했다. 아파트 소유주 본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즉석에서 확인한 후 기사님은 전동 드릴로 거침없이 예전 도어록 본체를 무참히 뜯어냈다. 새로운 지문 인식 전자 도어록 설치가 완료되자마자 나는 보호 필름을 떼고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우리 엄마가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한 수술 날짜였다. 기사님을 배웅하고 난 뒤 나는 싱크대 서랍 안쪽에서 가장 큰 사이즈인 100리터짜리 특대형 쓰레기 봉투 한 롤을 뜯어냈다. 평소에 재활용 폐기물을 버릴 때 쓰던 아주 두껍고 거대한 비닐이었다. 발걸음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간 나는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김민재의 영역인 오른쪽 칸을 꽉 채우고 있는 건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 한다며 뻗대던 놈의 잘난 고급 셔츠들과 명품 백화점 정장들이었다. 나는 옷걸이에 걸린 채로 그 천조가리들을 한 움큼 움켜쥐어 당긴 뒤 시커먼 쓰레기 봉투 안으로 모조리 쑤셔 쳐박았다. 마구잡이로 찢고 구기고 쑤셔 넣었다. 내 행동 하나하나에는 지난 3년 동안 쌓이고 맺혔던 도끼와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웃렛에서 내 생활비 아껴가며 놈의 생일 선물로 사준 이 파란 셔츠. 색깔이 촌스럽다며 단 한 번도 안 입고 옷장에 처박아 둔 옷. 주말 특근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전 여자친구 결혼식에 폼 잡고 갈 때 맸던 이 실크 넥타이. 그리고 우리 엄마 병원비 통장에서 돈 빼내서 결제한 최고급 골프웨어까지. 다 되져버려. 싹 다 되져러. 나는 끝없이 막말을 퍼부으며 기계처럼 짐을 구겨 넣는 동작을 반복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좁은 현관 앞에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시커먼 쓰레기 봉투 5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 안에는 놈의 사계절 옷가지들, 수십 켤레의 구두, 캠핑용품 찌꺼기들, 그리고 틈만 나면 장식장에 숨겨두고 광을 내던 한정판 피규어들이 뒤죽박죽 섞여 들어있었다. 나는 그 쓰레기 무더기를 복도 쪽으로 질질 끌고 나가 소화전 옆구석에 내다 버렸다. 마지막 과정으로 도장이 꾹 찍혀있는 이혼 합의서 서류를 박스 테이프로 제일 위 봉투의 중간 부분에 척 붙여놓았다. 모든 정리를 완벽하게 끝낸 나는 현관문을 닫고 번호 키가 잠기는 걸 확인한 뒤 안전고리까지 철컥 잠갔다. 소파 한가운데 털썩 앉은 채 나는 와인잔에 레드 와인을 따르고 깊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다음 단계를 기다렸다. 새벽 1시 정각. 복도 너머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허세를 부리느라 밖에서 소주병이라도 비우고 온 듯 걸음걸이가 다소 위태롭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안내음이 떴다. 2초간 정적이 흘렀다. 밖에 있는 놈은 자기가 번호를 잘못 누른 거라 굳게 믿고 다시 패드에 손가락을 댔다. 아, 시발. 이 고물도어록 비번이 왜 이래? 현관문 철판 너머로 놈의 상스러운 욕설이 들어왔다. 곧이어 손바닥으로 문을 미친 듯이 내려치는 소리가 났다. 박지은. 문 열어. 비밀번호 왜 안 먹혀? 너 나 없는 사이에 비번 바꿨냐? 돌았어. 당장 안 열어?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유유자적하게 손끝으로 와인잔을 돌리며 투명한 벽면에 붉은 포도주가 핏자국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구경만 했다. 박지은, 지금 집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우리 엄마 병원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게 생겼는데 넌 맘 편하게 문 여닫고 자빠졌어? 내가 아주 이 아파트 문짝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당장 열어. 부숴봐라. 나는 현관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차피 놈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부수면 재물손괴죄 증거물 하나 더 확실하게 추가해주지. 바깥에서 들려오는 난동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발길질로 문짝을 차대는 꽝꽝거리는 타격음까지 덧붙여졌다. 당장 문 좀 열어. 여보. 지은아. 제발 투정 그만 부리고 문 좀 열고 좋게 이야기해보자. 주먹과 발길질이 통하지 않자 슬그머니 찌질한 호소작전으로 우회하는 꼴이었다. 나 진짜 여보 엄청나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알잖아. 우리 긴 연애 기간 다 무시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독하게 굴 수가 있어? 바깥 기온이 지금 영하 10도 밑이야. 남편 얼어 죽는 꼴 즐기려고 이래? 남편. 생사를 확인하기도 벅찬 중환자실 보호자를 내버려 두고 지인들과 캠핑 놀러 다니던 그 호로 새끼가 어디서 입에 함부로 남편 소리를 올리나 싶었다. 나는 와인잔을 협탁에 내려놓고 인터폰 앞으로 다가가 모니터 화면 버튼을 활성시켜 불을 켰다. 모니터 속 캠 렌즈 화면에는 콧물을 질질 흘려가며 모가지를 잔뜩 움츠린 김민재가 볼썽사납게 입김을 훅훅 불어대고 있었다. LCD 모니터 불빛을 발견한 놈은 희색이 만면하여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바짝 접근시켰다. 지은아, 드디어 영상통화 받아줬구나. 제발 빨리 열어줘. 손가락 꽁꽁 얼 것 같아. 나는 통화 스위치를 지그시 눌렀다. 김민재. 응. 여보, 나야. 빨리 문 좀. 내 발밑에 있는 그 쓰레기 봉투들 당장 열어봐. 놈은 바보처럼 얼빠진 채로 시선을 밑으로 향해 검은 비닐봉지 무더기를 살폈다. 흥분해서 발길질하느라 본인 발밑에 뭐가 모여있는지 인지조차 못한 상태였다. 놈이 손을 뻗어 제일 위 봉투의 입구를 약간 들춰내자 구겨진 정장 옷깃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 인의 최고급 아르마니 정장. 이게 여길 왜 나와? 넌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내 정장을 무슨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응. 그게 다 내 쓰레기 쪼가리들이니까. 나는 칼같이 놈의 말을 잘랐다. 내 분리수거 폐기물들 직접 다 들고 곰팡내 나는 원래 반지하 방으로 조용히 돌아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김민재가 경악하여 눈탱이를 치켜떴다. 진짜 이 추운 날 나를 바깥으로 쫓아낼 셈이야? 여긴 내가 사는 내 집이야. 이곳은 내 명의로 된 내 아파트야. 나는 정정해주듯 또렷하게 강조했다. 그리고 방금 내 놈이 아파트 복도에서 부수겠다며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린 육성. 고스란히 이 안에 다 녹음되고 캡처됐어. 조금 전 도박장 관련 증거물에 더해 내가 앞으로 단 하루라도 내 반경에 얼쩡거리며 스토킹하면 곧바로 법원에 접근 금지 및 인신보호명령 신청서 집어넣을 테니 명심해. 박지은 잊혀주길 독사 같은 년아. 천벌받아서 곱게 상여 못 나갈 줄 알아라. 마침내 놈은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인터폰 카메라에 삿대질을 해대며 천박한 욕설을 뱉기 시작했고 다시 주먹이 날아와 철문을 쾅쾅 후려쳤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야심한 새벽에 복도에서 시끄럽게 무슨 발광을 쳐 떠는 거야 이거? 맞은편 집의 아주머니가 참다 못해 마침내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등장하셨다. 김민재는 마치 구명주를 잡으려는 것처럼 휙 돌아서서 아주머니를 향해 괴성을 지르며 호소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잘 나오셨어요.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 미친 여자가 한겨울에 남편을 집구석 밖으로 쫓아내고 아이고, 이게 그 모범 시민 코스프레하던 잘난 김 과장 양반 아니셔. 맞은편 아주머니는 극도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구기며 그를 상대했다. 그녀의 손엔 맘카페 베스트 게시물이 선명하게 스크랩되어 있었다. 가엾은 장모님 생사 오가는데 병원비 빼돌려서 불법 스포츠 도박하신다는 아주 효자 남편분 되시잖아. 쯧쯧쯧. 역시 그 시엠이 핏줄이 어디 가겠어. 내가 본인 수준이었으면 당장 쪽팔려서 바다에 몸을 던지겠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서 소음공에 진상을 부려? 뭐라고요?
김민재는 거의 허탈함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여기 수의실이죠. 여기 12층 복도인데 정신 나간 미친놈 한 놈이 고성방가를 지르고 있어서에. 경찰서에 연락 넘기기 싫으면 빨리 2분 정도 오셔서 강제로 끌어내 주의소 봐주머니는 불과 반경 1m에서 보란듯이 관리실 라인으로 통화를 걸었다. 김민재 놈은 완전히 혼이 빠져나갔다. 이웃들의 현관문 틈 사이로 벌레 보듯 쏟아지는 싸늘한 눈초리들을 피부로 직접 맞으며 그토록 목숨보다 귀하게 연명해 오던 그 잘난 교회 모범생 코스프레 가죽이 아주 처참하게 능지처참되었다는 걸 직감한 것이다. 놈은 도주 직전 인터폰 카메라 렌즈를 향해 극도로 맺힌 악랄한 원망의 광선을 한 번 거세게 발사했다. 박지은, 나 이대로 안 끝낸다. 끝까지 기다려라. 그는 비통하게 바닥에 뒹구는 거대한 쓰레기 비닐 자루들을 부여잡고 취객처럼 갈지작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다가갔다. 욕심내어 무게를 초과한 나머지 골프백을 통째 구겨 넣은 봉투 하단이 툭 하고 터져나갔고 9개의 고철 뭉치 드라이버 아이언들이 거실 복도 바닥 위로 챙그랑 요란스레 나뒹굴었다. 놈은 우스꽝스럽고 굴욕적이게 쭈그려 앉아 바들거리는 손으로 얼음장 같은 쇳덩어리 채들을 똥개처럼 하나하나 바닥에서 줍고 있어야 했다. 그 사이다 백잔 들이켠 다큐멘터리 클라이맥스를 감상한 직후 나는 인터폰 전원을 완전히 소거해버렸다. 아파트는 다시 깊고 고요한 평온의 심해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방바닥으로 아주 천천히 허물어지듯 미끄러져 내려앉아 다리를 껴안았다. 끝난 걸까? 아니, 이건 탐색전일 뿐. 교활하고 돈 냄새를 뱀파이어처럼 찾아내는 이 시퍼런 시어머니 년이 이 알토란을 절대 얌전히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니까? 사흘 후 늦은 오후. 내가 소속된 동네 약국 조제실에서 환절기 감기 손님들에게 처방 약 봉투를 건네주던 중이었다. 출입문 자동 센서가 부서질 듯 열리며 현관에 달아둔 황동종이 요란스럽게 파열음을 쏟아냈다. 박지은. 이 꼬리표 찢어주길 부려운 년아. 귓구멍 막히지 않았으면 찰랑거리면서 당장 앞으로 기어나와. 약국의 나른한 공기를 송곳처럼 갈기갈기 찢는 신경질적인 소음공의 폭탄이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입구에는 시어머니의 당당한 풍채가 서 있었다. 아니 필시 VIP 병실에서 족관절 미세골절로 진단받은 거동 불편 노인 환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목발은커녕 보조보행기도 내팽개친 채 흡사 올림픽 스프린터급으로 성큼성큼 융단 폭격을 하듯 매장을 밀고 들어오는 신공을 보여주셨다. 그 칭칭감은 두꺼운 오른쪽 발목 붕대 따윈 거의 바닥 위를 무쇠처럼 쾅쾅 찍어 누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빌런 등장에 약국에 몰려있던 처방전 손님들과 근무하던 직원 약사들의 이목이 몽땅 까치진 머리를 산발한 이 기괴한 노인네 얼굴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아이고, 동네 다 구경하소. 이 철가면 쓴 여자 얼굴 좀 자세히들 보소. 시어머니는 대기의자를 걷어차고 매대 투약구까지 파고들더니 커다란 손길로 선반 투명 진열장 위 세워진 값비싼 종합 비타민병들을 바닥으로 모조리 확 쓸어버렸다. 와장창 창 박살나는 파편 타격음이 현장을 박살냈다. 이 천하의 쌍년이 지 CM이 학대해서 입원실 퇴원하라고 악다구니 치고는 남편 쫓아내고 부동산 홀라당 빨아먹는 도적년 아니여. 가슴팍에 양심 한 조각도 없는 도둑년이 버젓이 도덕군자 행세하며 여기서 약을 처파라. 억울해서 천지가 노할 일이여. 이 노인네는 대한민국 극성 맘들의 흔해 빠진 패턴대로 손등으로 넓적다리를 찰싹찰싹 갈기며 길거리 신파극 곡소리 열창을 시작하셨다. 과거의 나였다면 머리털이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며 조제실 구석 창고로 짱박히거나 뛰어나가 노인네의 팔뚝을 쥐어짜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빌어먹을 시엄니 화좀 가라앉히시라 애걸복걸을 시전했을 터였다. 허나 이번엔 달랐다. 나는 매대 뒤 조제실 유리문 앞에 두 발을 박은 듯 당당하게 선 채로 전문 약사 가운것 주머니에 두 손을 단단히 찌르고서 아주 귀찮고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노인네의 광대극을 멀뚱멀뚱 시청하고 있었다. 어머님 환자분, 책임 약사 선생님이 인상을 구기며 그 가로막힌 전선 앞으로 걸어나갔다. 여기가 지금 시골 장바닥도 아니고 엄연한 의료기기 영업장인데 화 좀 죽이시고. 내년은 뭔데 나불 때. 이거 내가 내 배 아파 데려온 내 집며느리 년이야.
시애미가 며느리 혼내는데 어따 대고 끼어들어 노인네는 약사님을 손길로 무참히 밀쳐 발겨버리곤 다시 내 미간을 정조준하며 악을 썼다. 박지은. 지금 당장 그 아파트 전세 부동산 명에 우리 아들놈 앞으로 고스란히 복구 안 해놔?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내일부턴 무릎 다 까져도 이 바닥 약국 바닥에 주저앉아 평생 너 직장 생활 못하게 아주 초상을 쳐줄 테야. 나는 천천히 보안 카운터 유리 가림판 밖 공간으로 내 발걸음을 내디뎠다. 노인네가 개거품 무는 지점과 딱 내쉬는 숨결이 닿을 반 뼘 위치까지 접근한 뒤 나는 차갑게 각 잡힌 내 시선을 천천히 수직 낙하시켜 그 요란스레 붕대를 칭칭 감아놓은 두꺼운 발목 관절 부위에 강력히 고정시켰다. 어머님, 나는 첫 팔화를 던졌다. 결코 소란스럽지 않았으나 공기의 파장을 꿰뚫는 위압적인 톤이었다. 어르신 연세에 우측 발목 관절 미세골절 판정받으신 것치고 진성 회복력이 초인간 급이시네요. 방금 저 유리문을 걷어차고 약국 관통하는 스텝 속도 측정하면 올림픽 진출감입니다. 어이상실을 터뜨린 손님들 틈에서 코웃음과 비웃음이 약하게 터져 퍼져나왔다. 시어머니는 수류탄 직격탄을 맞은 사람 마냥 주춤얼어 고꾸라지더니 의식적으로 오른쪽 그 가짜 골절 발목을 자기 몸 뒤편으로 획 감추었다. 안면 주름 사이 뻘쭘함의 빛깔이 스쳤지만 노인의 뇌회로는 곧바로 무적 방어인 노기 등등 화병 모드로 돌입했다. 너 내가 어디서 시애미한테 삿대질이야. 내가 속통이 터지고 우라병 불이 질러져가지고 화염에 휩싸여 관절염이고 발목이고 미쳐 날뛰어 그런 거요. 어디서 지랄이여 이 천하에 쳐주길. 그녀는 언제나 지 방구석에서 며느리 등허리를 개패듯 때리던 그 구타 버릇이 발동하여 반사적으로 손바닥을 내 뺨싸대기로 겨냥하며 허공 위로 쳐들었다. 하지만 소나기가 바람을 가르고 내 안면에 장렬하기 전 찰나 내 팔이 살모사처럼 파고들어 날아오던 노인네의 손목 부위를 악력 최대치로 확 불어쥐었다. 이게 어디서 손목을 꺾어. 아이고 폐륜한 년이 시골 노인네 때려잡는다. 경찰서에 살려주소. 비명을 연발하셨다. 이 조제실 반경구역에는 무려 4대의 초고화질 피사체 렌즈가 달린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눈 시울 한 번 깜박하지 않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유지했다. 방금 어머니께서 파손시킨 저 수십만 원 고가 멀티비타민 유리병 영업 자산 훼손 장면이며 현행 약사 상대로 폭언 및 행패 부린 업무방해 증거, 더구나 제 안면 피부에 직격하려던 폭력살인 미수급 영상 전부가 선명히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그 징그러운 소나귀를 벌레 떨치듯 툭 버리고 앞서 포켓 깊숙한데 고이 접어놓았던 A4 공문서 한 부를 날렵하게 꺼내 노인네 얼굴 쪽으로 활짝 지폐 펴듯 들이워 주었다. 그것은 명확히 법원 공증이 인쇄된 금지 명령 가처분 인용 서류였다. 이거 하나 더 명심하세요. 서초 관할 법원에서 떨어뜨린 처분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어머님 본인과 그 옆에 붙어 다니던 김민재 씨 두 분 모두 제 물리적 신변과 부동산 목적물, 심지어 제 생업구역 반경 100m 이내로 단 한 발짝도 접근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태 그대로 적용하면 관할 지구대 순경들이 들이닥쳐 구속영장 즉결 체포로 어머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워 유치장에 구금시킬 권한이 명시된 법령이라고요. 아무리 한글도 겨우 읽는 노인네라 한들 대충 판사 인죽 확 박아놓은 인장 글록에다가 경찰서, 구속 현행범, 쇠고랑이라는 위협적인 키워드는 노인네 등줄기에 소름 폭탄을 때리기에 최적화된 단어였다. 얼굴이 토막난 창백한 밀가루처럼 질려버린 노인네의 입술이 파르르 요동쳤다. 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핏줄을 구석에 몰 수 있어. 짐승도 은혜를. 천륜. 가족이라고요? 나는 정말이지 속에 천불이 역류하여 실소를 박장대소로 승화시켰다. 가족이라고 부르고 다닐 거면 며느리 쪽 어미가 인공호흡기 매달려 중환자 구역에서 죽어갈 때 캠핑 가서 툭불 한우 구워 먹고 낄낄대는 게 천륜입니까? 아주 상식도 없이 며느리 보험금 1원이라도 긁어보려고 진단서 내용 뜯어고치라 협박하는 게 핏줄이에요? 며느리 친정병상 찾아뵈기는커녕 차라리 빨리 죽으라며 전세 아파트 평수나 늘리자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게 인간의 양심이냐고요. 내 입 밖으로 내리친 칼날 같은 단어들의 음량 볼륨은 데시벨이 최고치로 뻥튀기 되었고 뱉어진 글자 토막 하나가 늙은 괴물의 욕망의 심장에 무참히 박히는 무쇠망치 타격음 같았다.
사위에서 구경꾼들이 치를 떨며 욕지거리를 내뱉는 파장이 눈덩이처럼 부피를 키웠고 흥분한 목격자 몇 명은 줌 카메라를 조준하여 이 희대의 구질구질한 부로 호로 빌런의 범죄 다큐멘터리 본방송을 실시간 레코딩 잡고 있었다. 진짜 저 할망구 심보인간 말종이 따로 없네? 아, 저 할망구 그 맘카페에 박제된 그 집구석 시어머니 맞구먼. 대박. 저런 호로잡 것들은 상종 말고 단칼에 112 신고 눌러버려요. 분위기는 노인네를 압도적으로 코너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그제야 공권력 투입보다 무식한 일반인들 여론 테러 재판에 소름이 오싹 돋음을 실감하셨다. 평소 자기가 아주 불쌍한 가여운 할만 모범 시민 얼굴 가면을 쓰고 돌아다녔건만 이 꼬라지로 아주 발가벗겨져 쓰레기 통에 내리 꽂혀버렸으니까. 상가 경비원님, 나는 목청을 둬도 외부 문 쪽으로 지시했다. 문을 뚫고 어설프게 상황 보던 순찰 경비대원 2분이 투입되었다. 여기 이 무단 약국 영업방해자와 접근 금지법 법원 처분서 고해 위반 구속 현행범 아주머니를 당장 상가 부지 외곽으로 강제 추방 부탁합니다. 안 버티면 지금 곧장 경찰 지구대 한 라인 돌리겠습니다. 아, 아뇨. 경찰차 제발 짭새만 부르지 마. 안 부러뜨려 놔도 갈 거라고. 이 악독하고 영악한 시골 노인네가 가장 무서워하고 멘탈 터지는 약점이 바로 관공서 경찰 나으리 앞에 구걸하는 처절한 순간임은 너무 뻔했다. 바지에 질질 오줌을 눌 듯 혼빠진 표정 속에서도 튀어나가는 순간까지 그녀는 나한테 저주의 무형 화살을 한 방 날려보냈다. 박지은 연아. 내년은 필시 3대의 벼락을 맞아 뒤질 팔자요. 공갈 십창난 저주 토막 한마디나 동전 던지듯 내팽개치고서 다리가 실제로 풀려버린 통에 절룩거리며 양쪽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흡사 구토물처럼 끌려 문 밖으로 폐기 처분되었다. 등신같이 쫓겨난 그 모멸감 충만한 그림자를 목격하고서야 나는 오랫동안 가슴 판골에 쌓여 썩고 있던 구정물 섞인 한숨을 비로소 후련하게 쏟아부었다. 우리 약국 책임 약사님이 내 등 어깨를 연신 응원하듯 툭툭 쳐주었다. 지은쌤, 상처받지 마, 괜찮지. 그럼요 약사님. 나는 가운 소매를 접으며 정말이지 구름이 거친 환상적인 100만 불짜리 미소로 응수했다. 오히려 제 개인사 때문에 소중한 영양제 구역을 난장판 쳐놔서 무한 사죄드립니다. 저 쏟아진 분실 영양제 손실의 90% 아니 전액 비용 이번 달 제 급여에서 싹 까고 정산해주세요. 어디서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할까? 약사님은 입술에 파한대소를 매달고 안도했다. 그런 파렴치한 종양벌레들은 완전 빈사 상태로 만들어내야 2번 다시 기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실전 교훈이 되는 법이요. 나의 시선이 하향 고정되어 아직 피가 도는 미세한 떨림을 간직한 10개 손끝을 조용히 관찰했다. 이 떨림은 그동안의 분노가 주는 공포가 아닌 극강의 쾌감이 선사하는 아드레날린 수직 폭발 신호였다. 완벽하게 시궁창 세균 병동을 근절하고 메스로 잘라버린 통쾌함이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전율. 계절을 넘기어 약 3달 후. 서울 가정법원 관할 제2 이혼협의중재실 내부 풍경. 책상 반대편에 조신하게 손을 모은 김민재는 내가 먹이고 관리하던 그 잘생긴 모습은 반토막이 뜯겨나가 볼이 푹 파인 기아 피난민 몰골에. 지 생명이라 불리던 아르마니 슈트셋업은 다 찌그러진 못에 싸구려 마가 되었고 하얀 와이셔츠 기센 더러운 김치국물 스크래치가 누렇게 박혀 있었다. 내 연봉과 내 피땀 가사노동이 영구 결손 처리되자 그의 환상 속 엘리트 남편 생활은 기초공사부터 박살 나버린 셈이었다. 원고 박지은 씨, 피고 김민재 2분 모두 입장차, 서기관은 무미건조한 사법톤으로 점검했다. 본 이혼 소송에 관련된 재산 100% 양도, 포기 합의 및 손해배상 면책 내용 등의 이견 없이 이대로 판결 확정 짓겠습니다. 최종 사인 남기시겠습니까? 나는 단번에 고개 떨림도 없이 가볍게 오케이 끄덕임을 한 뒤 책상 잉크펜을 잡아들어 내 이름 지장 날인을 결코 멈춤 없이 쓱 치받았다. 김민재 놈은 마치 뇌졸중 발병 노인네 마냥 손떨림에 시달리며 종이를 파고들다 고개를 절망적으로 들어 나를 살핀다. 애처로움과 자기 파멸, 바닥에 뒹구는 억만금의 절망이 혼밥처럼 비벼진 추잡한 탁한 눈깔이었다. 지은아, 성대가 바싹 갈라진 모래 구르는 목소리로 그가 읊조렸다. 정녕 너 단 한 자락 남은 온 정도 못 주는 거니?
우리 엄마 지금 내 그 맘카페 폭탄 글 폭로 때문에 수십 년 일군 권사명부에서 박탈 제명당해서 동네에서 벌레 취급이셔. 게다가 나도 사내 감찰팀의 비리 기록 등재돼서 팀장 자리 박탈에 석 달째 회사 무급대기 발령이 나버렸어. 너 빼면 나 이제 동전 한입 기댈 구석탱이도 없는데? 이 애절한 통곡 고해성사를 듣고 있자니 내 마음 연못에 쉬면은 정말 놀라우리만치 단 1%의 잔물결 파동조차 없었다. 예전 코 흘리게 유교적 가스라이팅 시절엔 저 뻔뻔한 낯짝이 기둥서방의 하늘로 착각했었건만 실체를 꺼내놓고 보니 본인 주머니 동전세는 셈법 하나 없는 무기력한 진흙 기생 거머리 덩어리일 뿐이었다. 김민재, 나는 감정 마이너스 톤으로 일갈했다. 내 자본 이체 빼돌려 남의 피눈물로 불법 스포츠 토토칩 배팅할 때, 내 엄마 시한부 선고 앞에서 산소 호흡기 때라는 저주 망언을 부를 때, 너 인생 일이 개차반 종이조각처럼 구겨질 줄 뇌 피셜 한 번쯤 굴려봤어야지. 깔끔하게 서명이나 해라. 최소한 유기견 찌꺼기 레벨로라도 채통 유지하고 싶거든. 놈은 입술이 아작날 정도로 피를 빨아들이더니 눈물 콧물 꼬인 채 지문을 종이 도장판 모서리에 거의 무참히 지시기듯 박아버렸다. 쾅! 하고 판사의 심리가 마무리되며 시퍼런 법원 도장 확정 기리붐이 공간을 갈랐다. 끝났다. 서초동 법원 단지를 관통하여 광장 대리석 문턱을 탈출할 즈음 찬란하기 그지없는 5월의 햇살이 나의 두 눈 점막을 강렬히 비추었다. 코를 간지리는 도시에 빌어먹을 자동차 찌든 배기가스를 흡입하였음에도 그 향기는 최고급 다이아몬드 아로마 오일 내음보다 위대하고 자유로웠다. 등 뒤 후방에서 털레털레 폐잔병 꼬락서니로 따라 기어오던 김민재의 손끄트머리엔 빈 껍데기 알몸뚱이와 그 막대한 위자료 청구 마이너스 부채만 찍힌 판결문 사본이 바스락거리고 있었다. 인도 끄트머리 주차 라인 구역에 그 잘난 코스프레 김 과장님을 에스코트하러 파견 나온 덜컹이 중고 라보 화물 용달차 한 대가 매연 가스를 질질 내뿜고 정차 중이었다. 보조석 차창이 지그재그 우당탕 아래로 내려가며 확 늙어버린 볼품없는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시들 마른 낯짝이 삐죽이 돌출되었다. 3달 전 약국을 때려 부수던 근육 섬유질 싸움딸 아우라는 싸그리 파산하고 100세의 늙은 할머니 피골이 되었지만 그 뱀같은 모질고 독한 동공의 독성 기운만큼은 내 등골 스나이퍼처럼 고정되었다. 아이고 내 새끼 민재야. 날래날래 그 화물칸 빈자리에 대충 오르라. 저 사주팔자 박복한 여시 같은 며느리 년하고 시선도 마주하지 말고 당장 올라타. 그냥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 퀴퀴한 골방 처박혀 다시 악바리처럼 시작하면 될 일이야. 그까짓 독분연 없이 너 못 살아 되질 줄 알고. 예전에 살림하던 동네. 수도권 변두리 사각지대 그 구석진 곳. 채광창 하나 없이 1년 내내 바퀴벌레 서식하는 그 습기 찬 벽돌 곰팡이 공보투성이의 반지하 월세방. 저 부류들이 영원한 암흑지대로 쓸쓸하게 말매장 당할 유배지인 셈이다. 김민재는 영혼 털린 백지의 눈동자로 나를 마지막으로 헛스치듯 한 번 허공을 그어본 둥 마는 둥 하더니 질질 족쇄를 끄는 죄수 발걸음으로 화물 뒤편 철제 화물칸 판자의 몸을 강제 수납해 처박혔다. 내 망막의 기록 보관소에서 저 오물봉다리 벌레 부류들은 깨끗이 휴지통 삭제 포맷되었다. 나는 유유히 발목을 턴 뒤 건너편 인도 쪽에 나를 모시기 위해 에어컨을 가동 중인 퍼스트 클래스 이삿짐 프리미엄 탑차 특급 조수석 쪽으로 천천히 워킹했다. 차 안 조수석 해배는 완전 혈색이 앵두처럼 차오른 너무 아름다운 친정어머니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곤 여유로운 미소로 대기하고 계셨다. 새 간을 이식받고 완벽 힐링을 선사받은 그 얼굴은 천상의 자애로운 신성한 스마일 그 자체였다. 창문을 부드럽게 지익 내리시더니 안도감의 멘트를 날리셨다. 우리 지은 딸아, 지긋지긋한 쓰레기 수거 절차는 모조리 종결되었느냐? 네, 어머니. 진드기 벌레 한 마리 파편도 안 남게 아주 분쇄기로 싹 다 소각해버렸어요. 나는 은색 문고리를 부드럽게 쥐고 가볍게 시트에 슬라이드 인착석했다. 나이스 기사님. 브레이크 푸시고요. 경기도 수원신설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로 무지개 타고 풀악셀 부탁드려요. 엔진 동력을 올린 트럭 머리가 시원하게 진동을 타더니 영원한 양지의 채광이 눈부시게 비추는 미래의 영토를 향해 아스팔트를 시원스레 미끄러져 전진했다. 창문 밖으로 내 눈의 궤적을 튕겨내보니
그동안 날 지옥에 결박했던 습기로 젖어 썩은 전셋집 벽에 젖은 곰팡이들, 새벽에 베갯니들 물고 오열하던 눈물 맺힘. 명절 때마다 수백 인분 피땀 노동으로 사지를 조각냈던 대가족 제사상 조제부역 활동에 그 구역질 나던 잔상 조각들이 아주 눈꽃 먼지 날리듯 부서져 산산이 소멸하였다. 모든 게 백지로 진정한 클리어 포맷되었다. 프라다 숄더백 버클을 열고 정사각 손거울을 스을 밀어 꺼내 내면의 거울아를 반사시켜 내 안면을 조응했다. 눈 밑으로 미세하게 나이 먹은 그늘진 주름은 세월의 훈장처럼 흔적만 옅게 코팅되어 있었으나 깊은 블랙홀 안구의 파동에는 도살되기를 기다리던 소의 절망감은 1mm도 존재하지 않았다. 초강력 합금 티타늄 재질이 강인함과 장맛비 거치고 펼쳐진 막디 맑은 유리알 눈동자의 파라다이스급 광채가 눈가를 보석처럼 빛냈다. 치링. 이 예쁜 정적을 깨우며 폰 화면이 1회 짧게 모터를 떨렸다. KB국민은행 자동이체 전산 알림 서버 메시지. 기존 전셋집 보증금 거액 환불 자금 전액이 단돈 100원 부도 수표사고 발생 없이 퍼펙트하고 아름답게 내 일반 계좌로 랭딩 꼬린 입금 확인되었다는 푸시업 경고창이었다. 디지털 표시 화면 쏙 찍혀있는 영이줄 지어 이어진 찬란한 숫자의 대행진을 내려다보며 내 앵두 입술은 가장 매력적인 초승달 곡선으로 위로 쓱 당겨 올라갔다. 이제 이 웅장한 나의 시드머니 재화들은 단돈 일시판의 애누리도 절대로 이기적인 새끼들을 위해 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와 우리 눈물 겹도록 소중한 천사 친정엄마의 새 출발 봄날 드레스 코드를 위해서만 찬연히 투자될지어다. 달리는 고속 차창 밖으로 하얗고 분홍빛 거대한 연분홍 벚꽃 잎파도들이 바람의 꼬리를 물고 공중으로 미친 듯 쏟아져 축제처럼 흐드러지고 있었다. 천배 만배 찬란한 봄의 서막이 활짝 터져 오른 것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갔던 어느 통쾌한 사이다. 이혼녀의 실화 모티브 썰 극장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로드의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즐기셨길 바라며 다음 업로드엔 더 화끈하게 때려 부수는 빌런 대파티 이야기로 컴백하겠습니다. 뿅.